예, 안녕하세요. 리눅스 패키지 제대로 알고 관리하자. 두 번째 편입니다. 패키지 관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앱스토어하고 비교해서 패키지 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인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세부적으로 애플의 앱스토어는 굉장히 간단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 패키지 관리자는 apt, dnf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구조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패키지 관리자 구조에서 이 동작 원리를 이해할 때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해요. 뭐냐면 패키지 정보입니다. 정보. 패키지 정보, 그리고 패키지 파일입니다.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패키지 중에서는 다양한 패키지들이 있지만,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캘린더다. 그러면은 캘린더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라면 캘린더 패키지의 정보하고 캘린더 어플리케이션 패키지 파일은 다른 거예요. 정보와 파일은 다른 겁니다. 정보는요, 말 그대로 정보예요. 그래서 용량으로 따지면 이 정보는 굉장히 가볍죠. 예. 그래서 많아봤자 몇 메가, 몇 킬로바이트 정도 수준이라면 여기는 굉장히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지면 몇 기가까지도 될 수 있는 패키지 파일입니다. 물론 패키지들 파일들마다 사이즈는 다르겠지만 다 모아놓고 보게 되면 정보가 훨씬 더 가볍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정보만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버전 정보라든지 패키지 리스트 이런 것들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패키지 파일은요. 이 패키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해서 설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패키지 파일은 사실상 인스톨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에서 인스톨러를 받았다고 해서 설치가 끝난 건 아니죠. 인스톨러를 실행을 해야지 실제로 설치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패키지 정보를 받아왔다면 1단계, 패키지 정보를 통해서 설치를 할 수 있죠. 뭐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면 패키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2단계. 2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패키지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인스톨러를 통해서 인스톨을 실행을 끝내야 되죠. 그거를 로우 레벨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서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로 구조가 되어 있고 파일은 패키지 정보와 패키지 파일로 구분을 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패키지 관리자들은요, apt, dnf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크게 우분투나 데비안 계열이랑요, 레드햇 계열이 나눠져 있어요. 레드햇 계열은 뭐 로키라든지 센토스 아니면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뭐 이런 배포판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apt나 apt-get, DNF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용하기 조금 더 편리한 하이 레벨 패키지 관리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밑에는 로우 레벨 패키지 관리자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명령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apt나 DNF 하이 레벨이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내부 코어 명령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로우 레벨 패키지 관리자 부분과 하이 레벨 패키지 관리자들은 목적은 같지만 그 용도나 그 구조상은 다를 수 있다. 계층 구조가 이 하이 레벨이 로우 레벨을 사용하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그 단계에 맞춰서 우리는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하고 증명을 해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번 시간에 하진 않고요. 다음 시간에 업데이트 과정이다. 업데이트 과정이라는 건 결국에는 패키지 파일의 버전이 바뀌거나 재설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etc 폴더 밑에 염에 이제 점 리포라고 하는 파일 있죠. 요거는 레드 배포판 계열 중에서도 염을 쓰냐 DNF를 쓰냐에 따라서 경로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로키로도 보고 그리고 센터로도 볼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은 구조만 볼 겁니다. 지금은 자 패키지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URL이 필요해요. 근데 그 URL이 점 리포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주소죠. 그래서 공식 서버 패키지 주소 혹은 외부 패키지 저장 주소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파일이 있고요. 그 주소가 정상적으로 안 적혀 있다 혹은 인터넷이 안 된다 이러면 정보를 못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보를 가져왔으면 그 정보가 바이 캐시의 DNF 이쪽에다가 저장이 됩니다. 자, 이거는 패키지로 설치가 된 겁니까? 설치된 거 아니에요. 그럼 설치된 거 아니면 뭡니까? 패키지 정보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할 수 있죠. 이 정보에는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버전 정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 명칭과 버전이 그대로 적혀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단계가 복잡하지? 복잡하지? 왜 이렇게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튼 클릭 몇 개만 하면은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자본주의 원리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주면요. 굉장히 편리하게 블랙박스로 감춰져서 버튼만 탁탁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로 구조화가 되어 있고 다양한 기업들에서 다양하게 응용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세부 구조들이 다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무나 산업에 적용하기는 좋지만 이렇게 기술자가 아니라면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존재하는 거죠. 네,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패키지 정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 패키지 정보가 만약에 옛날에 받아놓은 거야. 그러면은 올드한 정보이기 때문에 조회를 못하거나 없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인터넷이 당연히 안 될 때에도 정보를 못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서버 정보 URL이 잘못돼서일 수도 있겠고요. 특히나 외부 패키지 저장소 URL들은 불안정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잘 되던 건데 나중에 저장소가 없어졌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존재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업데이트가 돼서 특정 URL이 동작을 안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정보가 깨진 경우들, 패키지 파일이 잘못 받았거나 안 그러면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인데 패키지 파일만 달랑 받아왔는데 어떻게 설치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실무에서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사실 강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로 베이스 강의입니다. 그게 이제 트러블 슈팅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실제 우리가 초보자 입장에서 명령어를 배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패키지를 가지고 실무에서 활용을 하실 분들은 이 문제 사례들을 많이 다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에 있는 것들, 실무자들이 많이 겪는 문제 상황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만든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 강의고요. 그 강의는 나중에 이제 제가 링크를 한번 올려두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강의 중에서도 요 제로 베이스 트러블 슈팅까지 그래서 요 강의 굉장히 밀도 있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 다 소화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스텝 3 부분이 패키지를 보고요. 그리고 스텝 4 부분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보는데 여기 패키지 관련된 문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겪는 문제들, 또 저도 겪었던 문제 사항들이 많이 리스트업 돼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실전, 오류를 재현하고 테스트하고 해결해보는 이런 실습들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로베이스 강의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정보를 통해서 패키지 파일을 다운받게 되면요. .ipm 혹은 .dev 파일을 받을 수 있어요. 경로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우분투나 레드햇 계열에 맞춰가지고 실제 리눅스 안에서 이 경로들도 다 확인할 예정입니다. 자, 요거를 받았으면 끝이 아닙니다. RPM이라는 어떤 로레벨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서 인스톨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까지 완성이 돼야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분투, 데비안 계열도 구조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파일 경로라든지 세부적인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원리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패키지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서 URL, 서버 주소죠. 그런 것들을 sources.list라는 파일로 되어 있고요. 이 source.list.b라고 하는 폴더 안에는 개별 외부 패키지 저장소들도 있어요. 네, 요거는 말씀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그 패키지 정보 업데이트 과정에서 우분투 편에서 한번 폴더들을 실제로 리눅스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파일이고요. URL 정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인터넷이 안 될 수도 있고 보안상으로 막혀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없다면 정보를 정상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정보는요, 말 그대로 정보예요. 굉장히 가벼운 파일들이고요. 여기 안에 있는 파일들은 사실 다 지우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 정보를 다시 가져오면 되니까. 예, 그죠? 그래서 패키지 정보가 깨진 경우에는 다시 지우고 가져오면 그만입니다. 예. 그러면 정보가 올드하다면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패키지 정보가 없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패키지 정보를 가져오면은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외부 패키지 저장소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해당 패키지가 없다라고 이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패키지 정보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겠고요. 업데이트라든지 설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패키지 파일들이 다운로드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장되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데비안 계열이면 .dev, 이제 레드햇 계열이면 .ipm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그 로우 레벨 패키지 관리자, 아까 전에는 RPM이었는데, 우분투나 데비안 계열에서는 DPKG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비안 패키지 관리자의 줄임말로 DPKG라는 명령어를 통해서요, 우리가 실제 인스톨레이션을 완성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을 명령어로 꼭 증명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단계 나눠가지고 한번 우분투나 레드햇 계열로 몇 번 나눠서 한번 설명드리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어서 나눠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